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또 관련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대비해서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차동욱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첫 뉴스는 당연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1분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각했습니다. 이런 문장은 항상 표준적인 문장인데, 저는 이 영장 기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오민석 판사 이름이 이제 포털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판사도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판사들이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해서는 법 조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우수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네네. 그분들이. 근데 이 성적이 우수하고 법조문 해석에 능하고 하다고 해서 이 시대 정신까지 가지고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절감합니다, 요즘 보면. 왜냐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기 변론은 한마디로 하면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가교였을 뿐이다,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어 논리는 최순실은 모른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은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감찰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경찰에 있는 아이오들, 정보관들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네, 속칭 정윤회 문건이 나오게 된 게 경찰에서 작성된 정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들도 알았고 밖에 있는 삼성도 알았는데 정작 청와대 내에서 모든 감찰 정보를, 국가 감찰 정보를 다 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이게. 법원이. 그리고 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는 변명도 받아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검찰이 특검에 넘긴 자료에 우병우 수석 수사 기록이 거의 없었다고, 특검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이 좀 전에 오프닝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는데 검찰이 자기 손으로 검찰 수사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고. 넘겨받은 자료가 일단 거의 없었다고 해요, 특검이. 네, 시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요. 예, 70일에,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이 소위 소명하는데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다소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하고 나서 특검이 여기에 매달려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네네. 올인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법원이 하나하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 과연 민정수석이 아무것도 몰랐나? 시킨 대로만 했나? 최순실도 몰랐나? 이 말을 믿어줄까 말까의 문제였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자면.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시대 정신이 이제 잘못된 걸 제대로 바로잡자는 정의의 구현, 이걸로 표현되잖아요.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그걸 물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몰랐나? 하나하나 사안이 아니라.
그걸 안 하고 그냥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잘 따지는 것만으로는 법 기능인이잖아. 법 기능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건. 그 2차 대전 때 전범 다룰 때 유럽에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똑같은 변명이에요. 원래 권력 바로 아래서 부역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빠져나갈 때 하던 변명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근데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그 정도 자리까지 갔는데 그게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모르고 시킨 대로 했다는 자체가 죄다.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물론 최종 판결이 아니라 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이긴 하지만 이 결정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자기 판단 없이 시킨 대로만 했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판사 사법부 주요 직책을 선출직으로. 예.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나라 있어요. 예.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만 공부할 게 아니라 뭐 변호사나 사회 경험을 일정 정도 하고 나서 되는 걸로 요건을 만들거나 법만 공부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게 가지는 한계를 요즘 절감합니다. 정말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이 최순실 게이트 처음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가장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결국 특검 막바지에 마지막 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네. 화가 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몰랐다는 게 아니라는. 네, 어제 형사재판에서요. 최순실 씨 형사재판이었는데 여기 증인으로 참석했던 최철 전 문체부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나와서 한 진술에서요. 자기가 고영태 씨한테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들었다면서 곧 너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자기가 조사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알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물증들은 다 사라졌어요. 뭐 폰도 통통 빈 채로 냈잖아요. 네, 워낙 늦게 수사가 들어가서요.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야말로 엘리트 검찰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다 아니까 미리 다 인멸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의 친분. 네네. 뭐 이건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나왔고. 그리고 장인과 최태민의 친분. 네, 이상달 씨요. 네, 이것도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장모가 구국봉사단, 최태민의 구국봉사단 그 시절부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고, 그러니까 최 씨 일가와 우병우 처가 사이에 오랜 커넥션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모른다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 준 거죠. 네. 예, 심지어 인사 관련된 정보를 최순실 씨가 받았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어제 그제 계속 나왔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만 공부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시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판결을 맡기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모든 판사를 저희가 선출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요직에 있는 분들,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선출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 뉴스는 아마도 오늘도 다루고 내일도 다루고 계속해서 다뤄줘야 이 미제 사건이죠. 미제.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며 계속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약번이 특검 연장 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거론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대행은 아직까지도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안 한다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한다면 벌써 진작에 과거의 특검처럼 일주일 전에 통보했겠죠. 그래야지 뭐 연장을 준비하든지 다음을 준비할 텐데 말을 안 하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굉장히 밝혔습니다.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던가. 그렇게 미리 말하던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시간을 쥐어짜서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아, 참. 남은 이제 직권상정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래서 직권상정 하나 남은, 만약에 특검을 연장하자면 직권상정이라는 방법 하나 남았는데 정치권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네, 어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걸로 지금 법이 정해져 있어요. 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천재지변, 뭐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 여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 합의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남은 것은 지금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냐, 여기 해석이 남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이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어서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과연 직권상정을 할지.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요 사안은 제가 잠시 후 3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는 명예로운 퇴진론이 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가 사퇴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본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층 결집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뉴스의 해석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인용되기 전에 사퇴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석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석들을 모든 언론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데 제 해석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정우택 원내대표가 2주 전에 뜬금없이 이 얘기를 처음 꺼냈거든요. 네네. 4+4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애초부터 4월 사임 6월 대선 얘기하지 않았냐. 정치적으로 풀자. 이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지금처럼 모든 언론이 헌재 판결이 불리할 것 같자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이 되느니 사임이 낫지 않느냐. 헌재 판결이 불리해서 그런 전망이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한다고 이제 해석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게 한번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 탄핵이 기각되고 한번 얘기했었죠. 후폭풍이 우려되니까 서약서를 미리 요구하고 정당과. 네, 승복식 요구했었죠. 네, 예. 승복을 해라 후보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계속 있겠죠. 당연히. 80%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때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하고 퇴임하고 그러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 이게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한 가지 걸려요. 사임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많은 혐의가 걸려있고 기소 직전이란 말이에요. 기소를 이렇게 못하는 걸 뿐이지 기소할 사항들은 이미 줄 서 있는데. 네, 특검이 그래서 기소 중지로 넘기겠다 이렇게 그렇죠. 밝히고 있죠. 소추 대상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기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통령이 만약에 그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자유한국당에 기각을 했어도 사임을 하지 않으면 그죠? 올해 연말까지 대통령을 계속하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겠냐. 아닐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리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눈물의 결단을 하는 거죠. 탄핵이 기각됐고 정당하게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국의 결단으로 눈물의 사임을 하는데 걸림돌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미리 풀자고 협의체 얘기를 미리 했다. 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리고 해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개헌 고리를 묻고. 요즘 자유당에서 하는 개헌 얘기도 자세히 보세요. 네. 이런 시나리오, 이게 제가 추정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뭐 시나리오가 있다는 말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집권을 했던 세력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온 권력 집단이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도 없이 지금 현재 판결을 그냥 턱 꿰고 조신하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그 생각하는 거는 그런 권력 집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 전에 자진 사퇴 이야기 해두는 것은 정반대다. 정반대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저는 해석해 두고요. 예. 자, 저희가 특별 손님이 잠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 한두 개 정도만 제목 읽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씨가 메달을 땄던 한국의 인천 승마장에 인수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씨가 메달을 땄던 승마장을 인수하라고. 네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쓰여 있다고 하고요. 네, 기념인가 보죠? 네, 특히 정유라 씨가 좋아하는 곳이라는 진술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요. 정유라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메달을 딴 승마장을 인수하라고. 네. 네,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건데요. 예. 또 있나요? 혹시 관련해서? 네, 또 지난해 초에 박 대통령이 마사회를 민영화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도 MBN이 같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정말 말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말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말과 관련된 모든 정부 사업, 모든 민간 관련 말 사업, 거기에 관련된 모든 예산, 이미 집행된 것, 앞으로 집행될 항목들 전부 다 봐야 된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은 왜 첫 번째 인사로 마사회장을 임명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승마 수업 한대잖아요. 네네.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말들은 누가 수입했는지, 그 돈은 누가 벌었는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는 최순실 씨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네요. 정유라 씨가 특히 좋아하는 인천 승마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승마장을 인수하라라고. 네, 의혹이죠 아직은. 네. 네. 아니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 정범실록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된 지금? 내용이 있고요. 네.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대단합니다. 말과 관련된 모든 사람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이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귀한 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짧게 저희가 이분들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본 후에 오프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